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김민수입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추계위 관련된 법안을 보면 이제 추계위가 보건복지부 산하, 대표적으로는 장관 산하나 보건의료 인력정책심의위원회 혹은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산하로 돼 있도록 이제 개정안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건의료 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2022년에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랑 통폐합이 된 이후에 관련 회의나 혹은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 등이 이제 발표된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 사문화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조차도 2023년에 첫 회의를 열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회의들 여러 차례 진행하고 거기에 전문가들을 동원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협의를 포장하는 듯한 이제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해왔던 것을 볼 때 사실상 이 역시도 입법 취지와는 어긋난 사문화된 조직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 그리고 보건의료 기본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심의회나 위원회 등이 대부분 다 입법 취지와 어긋나게 보건복지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심의위원회 아래에서 어떤 추계위가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직 아래에 어떤 다른 조직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앞서 다른 진술인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이나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사례를 이제 보았을 때 민간 단체나 혹은 그 민간을 준하는 이제 중개기구로서 추계위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인력 추계는 그 의료인력의 총계를 추계하는 것과 더불어서 많은 그 법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 진료 과목이나 혹은 지역별 추계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관련 현장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법안에서 많은 개정안에서 소극적으로 이제 과반을 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명시를 해주셨지만 사실상 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다수의 현장 전문가들이 추계위에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성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개정안에서는 과반을 넘어야 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할 뿐 실제로 그 인원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개정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가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큰 권한을 갖는 것, 그리고 위원과 위원장에 대한 임명권이나 혹은 특히 위원장이 복지부 공무원의 당연직이 되는 것, 이런 것들 모두가 추계위를 정부 입맛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독소 조항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관련 법안과 위원회 모두가 입법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되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상위법에서 보건복지부가 입법 취지를 곡해하지 않도록 상위법상에서 구성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서 구속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투명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전에 그 정부와 의협 간에 있었던 의정현안 협의체나 혹은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배정심사위원회 등의 회의에서 이런 것들이 회의록이나 관련 문헌들이 잘 작성되지 않고 깜깜이 회의처럼 운영되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많은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추계위원회에서 향후 만들 추계 자료와 그 연구 과정들이 학계에서의 많은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운영 과정과 운영 결과에 있어서의 모든 자료들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 역시도 상위법에서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보건복지부가 관련 그 전문가들을 들러리 세우지 않고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그리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장을 상위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인력 추계는 의료인력의 인원뿐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의료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용량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체계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먼저 뒤따른 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계위가 아닌 곳에서 일방적으로 정부가 관련된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 그것에 기반해서 추계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추계 모범 답안은 나와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해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추계위에서 이런 이용량이나 이런 것까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단순히 추계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수요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확장되고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추계위의 법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인력 추계와 관련해서 이 추계의 결과가 생산성 있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전주기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교육, 수련, 그리고 커뮤니티 및 1차 의료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 사업의 구상도 추계위에서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추계위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용량에 관련된 논의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계위에서 만들어진 정원 혹은 이제 그 의사 인력들이 어떻게 학사 과정에서, 그리고 졸업 후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1차 의료 커뮤니티로 나갔을 때 어떻게 기능하는 것, 어떻게 이제 양성되고 이제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전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그런 권한도 같이 추계위에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책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급성보다는 이 추계위가 어떻게,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어떠한 조직에서 어떠한 의결 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완비성이 더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 자체가 의료 인력의 향후 수요 그리고 공급 자체를 이게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가 될 것인 만큼 이런 것들이 불충분한 입법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피해는 사실상 되돌릴 수가 없는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 오늘 사실 개정안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내신 안에서는 이런 독립기구나 민간기구와 관련된 내용들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안건들을 더 추가로 심의할 수 있고 그리고 추가로 더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다양한 안을 같이 놓고 여러 의견을 다시 또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실 한국 의료에는 많이 암약해 있는 이제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추계위 법안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한 발짝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사실 젊은 의사들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그 의사들이 밟아오던 어떤 그런 주기의 수련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다른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